관상도 좀 볼 줄 아시나요? 연대 공대 갈래, 서울대 경영대 갈래 그러면 다 대 가려고 해요. 인문계 90%가 논다. 영어는 짱구죠. 거부할 수 없는 거부할 끈이 수 없는. 오글거려. 안녕하세요. 저는 스트레스 아나운서 차일이고요. 입시자키 성재윤입니다. 입시 전문가, 입시 컨설턴트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입시 자키는 처음 들어봐요. 자키가 정말 기수라는 뜻도 있고요. 라디오나 디스코텍 같은 데서 음악 트는 사람, 가벼운 의미도 있어서 입시가 좀 딱딱하고 어렵잖아요. 그거를 좀 쉽게 접근하자 그런 의미도 담아서 입시 자키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너무 좋네요. KNS 유튜브 계정을 보면은 아주 그냥 네. 유튜브 스타세요. 막상 본인 얘기는 잘 안 하시더라고요. KNS 김치삼 원장 철학이 홍보보다는 정보다 이런 오. 가치관이 있으세요. 저도 가장 좋은 마케팅은 입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네, 또. 김치성 원장님 철학이 좋은 것 네. 같아요. 오늘은 그냥 첫날이니까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과거에 이제 EBS 입시 전문위원을 좀 했고요. 전국을 다니면서 설명회나 상담했고 이제 그 경력을 바탕으로 대학에 입학사정관 했습니다. 그 뒤로는 주로 뭐 이름 들으시면 대부분 아실 만한 대치동에 있는 여러 학원들 쪽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되게 신기한데요? 공교육과 사교육을 마구 넘나 다니셨네요. 짜장면, 오. 짬뽕, 반반 뭐 이런 성재윤 입시 자키님과 오늘 입시 얘기 네, 해볼 네, 건데요. 요즘 뜨고 있는 핫 이슈를 한 5가지로 요약 정리를 해볼까 해요. 5번째 것부터 먼저 가볼까요? 제일 핫한 뭐 요즘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건 이제 고교 학점제 같습니다. 고교에서 학점제를 도입한다라는 뜻이 될 텐데 이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누가 이걸 시행을 하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도입 시기 가지고도 얘기가 많아요. 정식으로 도입되는 것은 초등학교 6학년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단위수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학점제라는 용어를 도입하는 거는 중2가 맞고요. 내용까지 바뀌는 거는 초6이 맞다. 어떤 과목을 배울지를 학생들이 직접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건데 예, 예. 그럼 그만큼 학교의 비중이 되게 중요해지겠네요? 그렇죠. 과거에는 학교가 학생을 선택하는 시대였다라고 보면 이제 학생이 학교도 선택하고 배울 과목도 선택하는 시대다. 이게 탑 이슈 4번째가 되기도 하죠. 예, 고교 예. 선택. 학생 입장에서는 뭘 보고 선택을 하면 좋을지. 시장의 주인은 당연히 이제 소비자여야 되는데 교육 시장은 약간 왜곡돼 있어요. 대학이 주인 같고 고등학교도 약간 그렇거든요. 우리가 주인이 돼서 주체적으로 고등학교나 대학을 평가해서 가는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학생들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갈 대학이나 전공을 하는 데 있어서 보다 적합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 신입생 수는 얼마나 되는지, 적은지 많은지, 문과 위주의 학교인지 이과 위주의 학교인지 이런 거는 고등학교의 현재 반 구성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내가 주인이 돼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평가해서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거죠. 자기가 점수를 매기는 거죠. 배점표를 만들어서 고등학교를 선택하면 역선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평가표를 가지고 학생을 선발했잖아요. 그거를 반대로 학교에다가 적용을 해서 나에게 딱 맞는 학교를 갈 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탑 3 이슈로 가볼게요. 3번째는 어떤 건가요? 지금 이제 10월 말이잖아요. 방송 나갈 때는 11월 아마 수능 무렵이 될 수도 네. 있겠네요. 11월, 12월에 걸쳐서 수시 원서 후에 있는 대학별 고사라고 하는데요. 대학 수시 면접의 시즌입니다. 근데 네. 논술 전형은 계속 줄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면접 전형은 어떤가요? 면접은 주는 편은 아니고요. 그래도 왜 우리가 사람을 좀 만나봐야 어떤 사람인지 좀 알 수가 있잖아요. 이제 면접 전형은 여전히 중요하고 하는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면접 정말 중요하죠. 혹시 입학사정관 하셨으니까 관상도 좀 볼 줄 아시나요? 관상이 전혀 영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첫인상이고요. 같이 이제 공부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친구도 있지만 한 면접 시간이 한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나갈 때쯤이면 그 인상이 바뀝니다. 어떤 답변을 했는지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집니다. 생각보다 첫인상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예, 면접에서는 주가 아닙니다. 네. 예. 면접을 준비하러 갈 때 학생들이 좀 고민을 하는 게 안경 끼고 머리 질끈 묶고 정말 범생이 같은 컨셉. 범생이는 아니지만 세련되고 호감형 컨셉. 어떤 거 추천하세요? 자기가 더 원하는 쪽으로 해도 됩니다. 본인이 더 자신 있는 쪽으로 선택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면접관 자리에 서면은 굉장히 학생들이 긴장을 많이 합니다. 약간만 막혀도 당황하는 모습이 너무 드러납니다. 여학생들은 어려운 질문을 하거나 어려움 극복한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또 근데 남학생 제가 질문을 3줄 했거든요.
예, 아니요. 이렇게 아, 하고 답답해. 끝나는 또 남학생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일에 대범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 동물의 왕이 사자인데 사자 중에 제일 약한 사자를 당사자라고 합니다. 아, 저도 사실은 면접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막상 근데 저도 당사자가 되니까 오늘 나오는 날이 부담이 좀 됐어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하면 되겠구나. 저희가 인터뷰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우선은 네. 잘 듣고요. 상대방의 말을. 내가 준비한 것만 다 말아야겠다. 답만 달달 외워야 가겠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약간 어려운 질문이 나오면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랄지 제가 질문을 잘못 이해했는데 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것도 협력하는 자세입니다. 지식을 물어도 지혜를 답하는 게 저는 제일 좋은 답변이라고 생각해요. 평상시에 그런 훈련을 해두는 게 효과가 있습니다. 학생 스스로도 1대학, 2대학, 3대학 면접을 치르잖아요. 첫 번째 간 대학보다 세 번째 간 대학의 면접을 더 잘해요. 훈련이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연습을 해보는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네. 안 그래도 인기가 굉장히 많은 연세대학교 UIC 특기자 전형하고 학생 종합 전형 네. 모두 면접이 있잖아요. 네. 저희 KNS도 면접 대비할 수 있는 반이 있나요? 연세대학교 이제 UIC, UD나 하스 학부가 있거든요. 면접 수업 다 있고요. 고려대학교 계열 적합형이라는 전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면접도 있고 이화여대에도 국제학부 어학특기자 면접이 있습니다. 학원 홈페이지, 카페 게시판 같은 데 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또 입시 탑2로 네. 넘어가 볼게요. 탑2는 뭔가요? 대세가 수시에서 이제 정시로 넘어갔다. 정시 확대라고 생각을 해요. 정시가 줄 때도 있었고 네. 누를 때도 있고 왔다 네. 갔다 하는데 확대 수준이 궁금해요. 정시는 주요 16개 대학에 좀 국한됩니다. 지방권 대학이나 수도권 대학들은 여전히 학생 수가 많이 급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시의 학생을 채울 수가 없어요. 수시에서 학생들을 미리 뽑아놔야 됩니다. 최근 이제 우리 정치 사회적으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공정성 이슈입니다. 이 부분이 수시의 학종이 가장 취약하다고 여론이 형성이 되면서 정부에서 나름 고심을 해서 핀셋 정책을 쓴 거예요. 서울의 인기 한 16개 대학은 정시를 늘려라. 40% 이상 해라. 수시 학종을 너무 많이 뽑으니까 공정성 논란이 있다. 그렇게 콕 집어가지고 16개 대학만 정시를 40%로 늘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꼽을 탑1 왕자의 자리도 아마 대입과 네. 관련된 이슈일 것 같아요. 올해부터 수능의 방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통합형 수능이라고 해서 문과, 이과의 벽을 허물자. 국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는 공통 문항을 문과이든 이과이든 풀고요. 거의 한 4분의 3 정도 돼요. 수학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30문항을 봤었는데 22문항을 문과, 이과가 똑같이 보고 똑같이 채점을 해요. 과거에는 시험도 달리 보고 채점도 달리 해줬으니까 문과에서도 1등급, 2등급 보장받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채점을 같이 하니까 이과 애들하고 22문항을 같이 풀고 비유를 하자면 체급이 다른 두 선수가 격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문과가 처하게 된 거죠. 지금 문과 쪽에서는 아무도 죄를 짓지 않았는데 누구나 다 죄인이 되었다 한탄을 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이과 친구들은 사회정의가 실현됐다. 사회정의요? 문과생들이 좀 더 유리한 과목도 있잖아요. 뭐 영어 같은 거는 문과생들이 더 잘하지 그렇죠. 않나요? 이제 영어 부분은 아무래도 문과 쪽 학생들이 강점이 있는 게 맞고 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데 영어가 효자 노릇을 합니다. 갑자기 그렇습니다. 수학을 열심히 해야 되는 문과생들이 많이 생겼다는 느낌이 드는데 네, 또 네. 한편으로는 문과생들은 대학을 선택을 할 때도 문과 전공에 지원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전체적으로 예전에 1등급 학생들이 지원을 해야 되는 수준이었는데 그 숫자만 그냥 2, 3등급으로 바뀌게 되는 건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네. 문과가 분명히 어려워졌잖아요. 상황이. 성적들이 대부분 하향이 낮아질 되는 거 겁니다. 아니에요. 네. 반면에 이제 이과 학생들은 지금 웃고 있지만 실제 작년 입결보다 조금 올라야 됩니다. 문과는 반대로 95명 갈 수 있는 대학을 93, 92를 받아도 갈 수 있게 되니까 불평불만할 게 아니라 현재에 충실하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네. 겁먹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네. 들고 예를 들어 간호대학이라던가 체육교육학과라던가 이런 과목들은 문이과생들이 같이 지원을 하니까 그런 과목에서는 이제 문과생들이 조금 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법대, 사회대 이런 데는 원래 문과생들이 네, 지원을 그렇죠. 많이 하잖아요. 그럼 네. 큰 타격은 없지 않을까 싶네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령 서울대 경영학과랑 연대 전자공학과, 문이과 교차 지원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경우라면 저학년 학부모님 같은 경우엔 서울대 경영을 가는 게 더 좋지 않아요? 대학을 뭐 올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덜어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생 학부모님이 되시면 연대, 공대
연대 갈래, 서울대, 경영대나 뭐 사회과대, 인기대 갈래 그러면 다 연대, 공대 가려고 해요. 인구론이라는 얘기도 네. 합니다. 인문계 90%가 논다. 취업이 클래스가 다르기 때문에 유불리는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 생각합니다. 하던 대로 꾸준히 좀 잘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우리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께 어떻게 하면 좋은지 올바른 자세 뭐 이런 거 한마디 해주시면 네. 어떨까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나 여러 학생들이 이미 지난 일,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실제로 지금이 제일 빠른 시기고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면 보이지 않던 걸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긍정 마인드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 그렇지 않은 것, 지나간 것 이런 데에 대해서 좀 덜 고민을 한다면 충분히 어떤 상황에서든 최대한의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훈훈한 덕담이 된 것 같은데 네. 저희 네. 채널이 좀 조회수는 많은 거에 비해서 댓글이 아직 많진 않아요. 궁금한 게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모았다가 또 모셔서 관련된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잘 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입시 자키님과 함께한 이번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전 여기서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